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캐글 러닝데이에서 발표를 맡게 된 하헌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미카이 대회에서 겪었던 경험들과 그리고 시도했던 방법들에 대한 간략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수학과 석사를 졸업하여 의료인공지능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료인공지능 중에서 퓨전 러닝, 액티브 러닝,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저는 옵티마이제이션과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 발표를 듣기 전에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합니다. 딥랩에서 사용되는 아트러스 컨볼루션이 무엇인지, 그리고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또한 성능 평가로 사용되는 매트릭인 민 IOU와 픽셀 애큐러시에 대한 지식이 있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레즈넷과 어텐션 레이어, 어텐션 모듈이라고 불리는 셀프 어텐션 기법에 대해서 아시면 좋습니다. 먼저 제 발표의 목차입니다. 먼저 제가 수상한 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이 대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설명드리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제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시도했던 방법들과 제가 실패했던 것들을 설명드리고, 그리고 제가 대회 기간이 너무 짧아 하지 못했던 연구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팀은 어떤 모델을 사용하여 좋은 성능을 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상한 상은 대회는 11개의 기업 또는 학교가 참여를 했고 1등은 이제 킹스 컬리지에서 나온 RVM 랩으로 이제 민 아이오유 기준으로 77.93%를 냈고, 저는 77.39%를 내서 0.54%의 차이를 아주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풀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푼 문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백내장 수술에 대한 문제입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이제 각각의 이 수술 동영상을 이미지화 시켜서 각각의 이미지에 대한 이제 레이블이 존재합니다. 이 레이블은 이제 동공이 있을 수 있고 흰자위 또는 피부 또는 여러 개의 도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600장, 약 4,600장의 이미지에서 네, 도구들이 있고 도구들의 이제 손잡이까지 레이블이 된 상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 숫자가 각 클래스에 몇 장의 이미지가 있는지 해당하는 건데, 엄청나게 적은 수를 가진 이제 레이블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제가 사용된 모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에 이제 데이터가 어떤 흐름으로 이제 흘러가는지, 그리고 제가 어떤 기법들을 사용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데이터의 흐름입니다. 가장 크게 제가 두 가지의 방법을 사용을 해서 최고의 성능을 내었는데요. 먼저 전처리, EDA를 거친 전처리를 거치고 마지막으로 앙상블을 하였습니다. EDA 과정에서 레이벨 노이즈가 있거나 클래스 임밸런스가 있는 문제를 가장 최대한으로 해결을 했고, 레이벨 전처리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는 먼저 그 엣지에 대한 그 경계값에 대한 좀 강함을 주기 위해서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을 하고 두 이미지를 컴캣해서 4D 텐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그멘테이션을 지나서 백본 아키텍처인 레즈네스트,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헤드인 딥랩 버전 3 플러스를 지나서 마지막으로 로스를 계산하고 이 전체의 아키텍처를 훈련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트스트래핑 메서드를 썼는데요. 이 부트스트래핑 메서드가 무엇이냐면 픽셀 애큐러시 기준으로 성능이 낮은 특정 이미지는 다음 에폭 학습을 할 때 한 번 더 보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이 방식은 전체적인 데이터셋 안에서 엄청나게 레어한 오브젝트, 클래스가 엄청 작은 오브젝트가 있거나 아니면 그 오브젝트, 딱 특정 오브젝트가 엄청나게 미세한 이제 레이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오브젝트에 대해서는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면 많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벨 이제 노이즈가 있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이 부분에 해당하는 플립 노이즈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그노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픽셀에 대해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시키지 않는 그러한 방식을 택해서 좋은 성능을 냈습니다. 또한 이미지가 많이 이제 깨진 이미지들 아니면 아예 쓸 수 없는 레이블을 가진 이미지들이 존재하는데 이 데이터에 대해서는 픽셀 애큐러시 기준으로 보고 이제 다운샘플링을 해서 훈련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라플라시안 필터를 적용을 하여 이제 적용하였습니다. 이제 사용한 모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레즈네스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는 레즈넷의 이제 S인 스플릿 어텐션을 적용한 기법입니다. 어떤 특정 레즈네스트 블락은 각각의 블락에 들어오는 인풋을 이제 K개로 파이프라인을 이제 스플릿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파이프라인에서 이제 어텐션 모듈을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고 이제 컨캣을 시켜서 이제 다음 블락에 넘겨주는 이제 그런 레즈네스트 블락을 사용한 이제 아키텍처를 레즈네스트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그멘테이션 헤드는 이제 잘 아시는 딥랩 버전 3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프트 앙상블을 거쳐서 이제 최고 성능을 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제 아키텍처에 대한 논문의 제목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시도했던 것들인데 이제 이 시도하는 과정에 좀 잘 안 되어서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해 놓은 이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이 챌린지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10월 4일을 이제 마지막 데드라인으로 이제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였는데요. 이는 저희 회사에도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태스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나 데이터에 레이블이 없어서 이제 unsupervised semantic segmentation을 이제 먼저 연구하기 시작하였고 중순부터 이제 이 대회에 참가하기 결정을 하여서 이제 슈퍼바이스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이제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그 리서치하는 도중에 이제 뭐 HR넷 또는 엔코더넷, 피라미드 네트워크 같은 엄청나게 많은 네트워크에 대한 이제 논문을 읽어보았는데요. 그 와중에 페이퍼스 위드 코드에 이제 레즈네스트에 해당하는 이제 아키텍처가 좀 좋은 성능을 이제 여러 데이터셋에서 많이 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를 결정을 하고 8월 초순부터 이것을 이제 백내장 수술에 적용을 해서 이제 성능을 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EDA, 꾸준한 EDA와 이제 하이퍼파라미터 튜닝 그리고 마지막에 앙상블을 적용을 해서 이제 대회를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페이퍼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하이퍼파라미터 튜닝에 대해서 제가 했던 노력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로스를 제가 여러 가지 로스를 사용을 해봤는데요. 이제 일반적으로 세멘틱 세그멘테이션에 적용하는 로스들이 뭐 15개 이상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 OHEM 로스라고 이제 온라인 하드 이그젠플 마이닝이라는 로스에 이제 스레시홀드를 바꿔서 적용을 해보았고요. 이 로스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다이스 로스도 사용을 해보았고, 이제 포컬 로스 플러스 다이스 로스라는 이제 이 이름이 이제
콤보 로스인데 이 로스를 또 사용을 해보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은 이제 람다 값을 이제 계속 조정을 해봤는데 OHM 로스가 그나마 성능이 좋았지만은 이제 이게 저는 이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궁극적으로 사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이러한 로스의 이제 이 로스들이 이제 그 시드마다 좀 다르게 성능 편차가 심해서 좀 안정적인 크로스 엔트로피를 사용을 했고 이 로스들이 또 이제 레벨 노이즈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 이제 레이어 수를 좀 바꿔가면서 이제 계속 실험을 하였고요. 그때 이제 아무래도 레이어가 제일 이제 높을 때 성능이 제일 좋았습니다. 레이어가 가장 많을 때. 그리고 언더 샘플링, 다운 샘플링도 적용을 했을 때 이때 이 적용을 했을 때 좀 성능이 많이 오르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았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 데이터가 깨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블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좀 왼쪽으로 약간 치우친 그런 이제 레이블을 가진 데이터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들은 여기 데이터 이 클래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핸들인데 이 핸들이 이제 이미지에는 나타나지 않아서 이거는 제가 알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 이미지에서는 이게 핸들에 해당하는 클래스가 존재하는데 실제 데이터에서는 핸드가 이제 존재하지 않아서 이러한 데이터 문제도 있었습니다. 또 이게 빛에 엄청나게 빛바램이 있는 경우가 대다수였고요. 그 다음에 엄청나게 흐릿한 이미지도 존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여기 이제 이 기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매칭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존재하였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제 빛바렛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컷아웃을 밸류를 1로 주는 그리고 컷아웃을 여러 번 적용해도 잘 맞추는 그러한 방법을 적용을 하였고요. 흐릿한 이미지에 대해서는 가우시안 블러를 줘서 어그멘테이션을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깨지거나 시프트에 해당하는 엄청 좀 심한 레이블의 노이즈에 대해서는 아예 다운샘플링을 해서 없애버리는 그래서 훈련을 아예 시키지 않는 방법을 적용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런 핸드가 없는데 이제 있다고 말한 레이블에 대해서는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서 이그노어 클래스로 적용을 하는 이제 방법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의 문제는 제가 코드를 구현을 하면서 이제 코드상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이 중간에 있는 그림은 왼쪽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세그멘테이션을 한 그림이고 정답 정보고 오른쪽은 제가 제 모델로 예측한 정보인데 이 아래는 파란색 선이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파란색 선이 이제 좀 문제가 있어서 이게 왜 문제가 일어날지 제가 좀 고민을 해보았는데 결국 코드를 막 계속 뜯어보니까 제가 패딩을 줄 때 제로 패딩을 줬는데 이 제로 패딩은 제로에 해당하는 부분은 백프로파게이션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백프로파게이션을 하지 않는 패딩을 주기 위해 이제 255 클래스, 이그노어 클래스로 적용하는 이제 이러한 세세한 코드 부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백본을 여러 가지를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레즈네스트 말고 와이드 레즈넷 또는 레즈넷 또는 인코더넷을 적용을 해서 뭐 앙상블을 하려고 했으나 성능도 좋지 않고 뭐 디버깅도 이제 여러 이제 대회 기간이 짧아서 이 부분은 이제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의 좌우가 이제 대칭적이지 않을 거라는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서 이제 플립 어그멘테이션을 이제 아예 하지 않는 그런 기법을 적용을 해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성능이 떨어졌고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 데이터 수가 좀 줄어서 오버피팅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팀의 이제 결과를 봤을 때 다른 팀이 이제 버티컬 플립이랑 호리젠탈 플립을 모두 사용했을 때 성능이 올라가서 성능이 올라갔습니다.
다음으로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연구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 시간이 부족하거나 또는 성능이 올라갈까에 대한 좀 의심이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적어 놓았습니다. 먼저 이제 빗바램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빗바램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어떻게 해결할까 했더니 이제 물을 떨어뜨리는 좀 방법이 이제 스펙터 어그멘테이션이 있더라고요. 이 어그멘테이션을 좀 적용하면 이 빗바람에 대한 좀 로버스트한 이제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고요. 또는 이렇게 엄청 흐릿한 영상들이 있었는데 이 흐릿한 영상에 대해 좀 어그멘테이션을 뭐 디포커스 또는 글래스 블러 하는 이제 어그멘테이션을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임밸런스에 해당하는 로스도 있었는데 부트스트래핑 로스라는 임밸런스를 해결하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로스가 있었는데 이 로스를 적용을 하려다가 이제 시간이 부족해서 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커리큘럼 러닝을 해보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동공이나 이제 흰자위 그리고 스킨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통 이미지에서 움직이지 않는데요. 보통 자주 움직이는 것은 이제 도구들이 자주 움직이는데 먼저 동공 큰 클래스에 대해서 먼저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도구를 매칭해서 껴안는 방식이 어떨까, 도구를 얻는 방식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그 방식으로 레이벨 하이어키가 좀 적용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커리큘럼 러닝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싱글 모델과 앙상블 모델을 뭐가 좋은지에 대한 이제 좀 성능 평가를 하려고 하다가 이제 결과적으로는 못하고 그냥 앙상블을 냈는데요. 싱글 모델은 이제 레이벨 노이즈가 있을 때 이 부분이 사실 스킨이 아니라 이제 이 흰자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싱글 모델은 완전히 스킨으로 잘못 예측을 하고 있지만 앙상블 모델은 그래도 조금 아니라고 예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제 대회 기간 도중에 어떤 앙상블을 택해야 되는지 실험을 많이 못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떤 앙상블 모델을 빨리 택하는지에 대한 건데요. 가장 좋은 앙상블 모델 조합이 어느 조합일까에 해당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면 뭐 모델이 ABCD가 있을 때 이 ABCD에 어떤 조합을 했을 때 최고의 성능을 낼지 단순한 방법으로는 2의 4승 빼기 1, 총 15번을 모두 돌려봐서 좋은 성능을 내는 걸 판단을 해야 될까, 아니면 더 빠른 방법은 없을까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모델 ABCD를 첫 번째 방법으로는 모델 ABCD를 성능순을 정렬을 하고 가장 좋은 모델을 하나씩 추가하면서 이제 성능이 오르는지 언제 떨어지는지 C에서 떨어졌다면 A, B만 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또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적용을 해서 마지막에 추가 학습을 해서 모델별로 웨이트를 학습을 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제가 외국인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좀 방법도 알게 되었고요. 또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클래스별 에큐러시 또는 IOU가 매우 다른 모델을 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열세 모델을 제외하고 어떤 모델마다 특히 잘 맞추는 클래스가 다를 거라는 좀 가정이 있어서 이거를 이제 많이 다른 모델을 택하는, 클래스별로 다른 모델을 택하는 그런 앙상블 모델 방법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그멘테이션이 어노테이션 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하는 과정에 레이벨 노이즈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립 노이즈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좀 로버스트하게 학습하는 방법이 뭘까는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스트하는 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좀 레이벨 노이즈를 세그멘테이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레이벨 노이즈를 모두 분류하는 이런 연구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좀 난이도 순으로 레이벨이 어떤 노이즈 순으로 나열을 하고 그 노이즈마다 이제 어떤 좀 솔루션을 찾는 좀 로버스트하게 학습을 하는 방법을 고안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픈CV에 좀 간단하게 그 딥러닝 없이 약간 그냥 머신러닝 방법으로 그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좀 방법이 있는데 워터쉐드 방법도 존재하고 아니면 캐니 엣지 디텍터 같은 방법도 좀 이거를 이제 딥러닝과 이제 앙상블을 해서 또는 성능을 높이는 방법이 뭘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심카빙이라는 어그멘테이션이 아닌 좀 이미지 디스톨레이션, 이미지를 변형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적용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되는데 좀 불필요한 부분을 줄여서 좀 임밸런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에필로그입니다. 이 에필로그에서는 이제 대회 도중 기간에 발생했던 약간 소소한 스토리 같은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딱 하나의 모델만 제출을 할 수 있어서 이것이 좀 아쉬웠습니다. 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출할 수 있었으면은 좀 좋았을까. 대회를 끝나고 나서 보니까 앙상블 모델이 뭐 퍼블릭 데이터나 아니면 프라이빗 데이터에서 모두 성능이 떨어져서 이를 이제 제출하고 나서 알게 돼서 좀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넘파이 이제 앙상블을 하기 위해서 이제 넘파이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는데요. 어떤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될까? 그리고 이 저장을 하고 나서 이제 스토리지가 얼마나일까? 저장을 하는 스토어는 속도는 얼마일까? 그리고 다시 이 저장한 걸 가져오는 이제 리트리브 속도는 어떨까 하는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데이터 크기가 이 정도일 때 뭐 플롯일 수도 있고 인트인 데이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MPG에 해당하는 이제 포맷으로 저장을 했을 때는 스토리지는 이만큼, 스피드는 이만큼, 또는 MPY에 해당하는 포맷으로 저장을 했을 때 스토리지는 좀 늘지만 스피드는 좀 빠른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트를 저장했을 땐 스토리지도 작고 스피드도 빠른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소프트 앙상블을 할 때 MPY 포맷과 인티저를 택하였고요. 제가 여러 가지 포맷에 대해 이제 벤치마킹을 해보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CSV 그리고 인티저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해보았는데요. CSV나 잘 아는 피클, 바이너리, MPY, 그다음에 MPY 컴프레션, PNG 어떤 걸로 저장을 했을 때 저장했을 때의 공간 그리고 저장했을 때의 속도, 그 다음에 읽는 속도, 그리고 디스크 공간을 얼마나 차지하는지에 대한 벤치마크를 적용을 해보아서 이를 나중에 저장을 할 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대회 도중에 이제 대회 주최자가 아직 그 테스트를 할 환경이 마련이 되지 않아서 제가 물어보면서 해결을 했는데요. 앙상블 때문에 뭐 2TB 이상의 스토리지가 필요하다라고 했더니 알았다, 아니다, 제가 1TB 충분하다 했더니 2TB 넣어주겠다, 이제 바로 수정을 해주는 이런 좀 친절한 부분이 있었고요. 다음으로는 GPU도 아직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대회 기간 막바지에 다다라서 이제 GPU의 크기는 이제 12기가, AWS에서 CPU의 크기는 61기가로 알려졌고요. 또 러닝 타임은 1시간으로 제한하겠다는 것을 대회 기간 막바지에 도달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이거는 이제 제가 한글말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제 바스크 언어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좀 재밌게 대화를 하고 이제 대회를 끝마칠 수 있었던 이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팀이 어떤 모델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등이 이제 감마 그룹인 이제 대표적으로 데이터셋을 공개하는 그룹인데요. 이 그룹에서는 이제 디코더 이제 보통 딥랩에서 디코더를 여러 개를 둬서 인지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이제 방법을 택하였습니다. 자세히는 설명을 안 해줬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킹스 컬리지에서 나온 알빔 랩에서 1등을 한 코드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레즈넷 50층에서 세그멘테이션 헤드를 여러 개를 둬서 이제 앙상블을 하였습니다. 뭐 딥랩 버전 3, 그다음에 OCR, 오브젝트 컨텍스추얼 레프레젠테이션이라는 세그멘테이션 헤드 또는 유퍼넷이라는 유명한 세그멘테이션 헤드를 적용을 하였고 배기 앙상블을 해서 이제 민 어그리게이션을 하는 방식을 택하였습니다. 3등이 이제 중국에 있는 대학은 이제 HR넷을 적용을 하였고요. 여기서 이제 HR넷으로만 사용을 해서 OHEM 로스를 사용을 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시거나 저와 일을 같이 해보시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